2년 전 이순희 씨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 봄에는 척추로 전이되어 수술을 받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탁해지더니 쇄골 주변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었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가족력도 없었는데 폐암에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급식소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는 뭐 크게 뭐좀 한 게 없으니까. 그걸 급식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 앞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순희 씨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볶음, 튀김 등 기름 요리를 주로 맡았죠. 조리원들은 조를 짜갖고요.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밥도 한 번, 국도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계속 불 앞에 붙여갖고 튀김이나 하도 튀김을 많이 해갖고 혼자 다 했어요. 저는 튀김을 안 먹어요. 닭튀김 이런 거요. 질려 불어갖고. 매일 1,300인분이 넘는 요리를 했습니다. 기름을 이용한 요리에서는 엄청난 연기가 나왔고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김 같은 거 하면은 연기 많이 나죠. 학생들 1,000명 넘는 학생들을 하려고 하면요. 연기가 되게 억수로 많이 나와요. 보호장들이 없고 그냥 그대로 뭐 다 마셨지 뭐요. 이순희 씨는 지난 7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급식실 조리사로 일한 것이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된 것이죠. 급식실 조리사들이 폐암에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14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단체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은 지난해 2월 처음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전국의 급식실 조리사는 모두 73명. 그중 47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조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고농도 흉, 미세먼지 부분을 조리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2015년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쪽에서는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미세한 입자들 주변에 다양한 튀김 과정 또는 이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기름들이 이 미세먼지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되게 돼 있고요. 미세먼지 주변에 붙어 있는 다방향적 탄화수소,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벤조에이파이렌이라는 발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이제 직업적으로 뭐 조리사라든지 또는 뭐 가정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폐암과 같은 질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식재료에서 나오는 미세한 입자들이 지방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각종 발암물질과 결합하는데 이것이 바로 강한 독성을 가진 미세먼지, 조리흉입니다. 이순희 씨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그런 이제 약을 제가 안 먹었잖아요. 네네네. 통증하고 이제 숨이 좀. 예. 암세포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까? 이게 이제 6월 달에 찍으신 거 보면 오른쪽 요 밑에 이제 암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7월 달에 찍은 거 보면 암이 조금 더 커졌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쓰던 약이 이제 좀 내성이 생기셔서 그리고 다행히 오늘 뭐 간절한 바람과 달리
암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제 또 다른 표적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시는 거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가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2010년 보고서를 통해 조리흉에 많이 노출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흡연이죠. 하지만 해마다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전체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에서 비흡연자 비율은 무려 90%에 이릅니다.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조리흉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흉과 비흡연자 폐암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비흡연자여도 조리흉에 장기간 노출된 이들의 폐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암세포 측면에서 보면은 유전자 돌연변이 만으로는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게 암세포를 부스팅하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엔진을 달아줘서 이 암세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암의 발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흡연자인 경우에 기존에 만약에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은 암이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결국은 암이 진행해서 암으로 사망하는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런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폐암의 발생 빈도는 높아집니다. 조리흉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급식실 조리사만이 아닙니다. 지행선 씨는 37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치킨집에서 보냅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기름 앞에서 닭을 튀기는 시간이죠. 이거 후황을 안 틀면은 매캐인 게 그냥 올라와. 그러니까 후황을 2개씩 틀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냄새를 덜 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직업이니까. 그런데 2년 전부터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숨이 가빠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일하다가도 갑자기도 가쁘고 가만히 있다가도 가쁘고 숨쉬기가 조금 그래요. 튀김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생업을 접을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팔, 허리 같은 데 아픈 거는 뭐 뼈가 아프니까 모르겠는데 숨 가쁜 거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럴 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검사 결과 지행선 씨는 천식으로 진단됐습니다. 이분이 치킨집 사장님을 30년 동안 하셨었고 오랫동안 많은 이제 먼지에 노출되는 환경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천식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런 것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 노출이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그런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사실 더 높은 분입니다. 조리흉은 기도로 들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천식은 조리흉이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이제 기류가 제한이 생기게 되면 COPD와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천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폐포가 파괴되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도의 벽이 두꺼워지고 가래가 차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량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그런 담배와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호텔 조리사로 일했던 박윤정 씨는 3년 전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게 알러지 때문에 목에서 가려우니까 이제 기침이 나온다 보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미 폐섬유화증이 진행이 되고 이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면 시간이 2년에서 길면 3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리실은 늘 뿌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리사들이 그런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뭐 불맛 하니까 굉장히 강한 화력에다가 기름하고 이제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뭐 그냥 미세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막 업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환기구가 있다고 해도 그 용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리의 온도가 높을수록 재료에 지방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름을 사용한 요리일수록 조리듐의 농도는 높아집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이 노출되어지는 노출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주방의 조리 장치들입니다. 집에 있는 후드나 팬을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잘 빨려 올라가는지를 손으로도 체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창문을 통한 환기로 공기 유량을 늘리시는 것, 그다음에 내 개인의 노출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스크 등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